두 번째 이야기 주제, 이재명, 윤석열 젠더 전쟁. 일단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한 줄 짧게 공약을 올렸습니다. SNS 한 줄 공약, 여가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를 올려서 오늘 언론들은 2030 2대 남, 20대 남자들에게 윤석열 후보가 올인을 했다. 20대 남자 맞춤 정책이다. 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여가부 폐지라고 올려서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 윤석열 후보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젠더 관련 공약들을 페이스북에 되게 짧게 올리시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그간 윤석열 후보는 양성평등 가족부로 여가부를 개편하겠다. 그러니까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남성 문제를 모두 다 보겠다라는 방침이었는데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봉합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여가부 폐지를 줄곧 외쳐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주장처럼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여성 출연자 두 분의 생각부터 좀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손정희 변호사님.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서 변호사로서 실무를 이야기하다가 여가부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나 긍정적인 정책 토론회나 활동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여가부 폐지하다는 것은 뭐 성희롱 사건이 나왔거나 이랬을 때 이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단점만 보신 것 같은데요. 면밀히 살펴보면 여가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성폭력 피해자만 돕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노동의 인권, 북한 이탈 주민 여성 인권들의 어떤 문제, 그리고 미혼모 문제, 한부모 가정 문제, 그리고 여가부에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정책이라든가 모성보호라든가 난임 문제라든가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필요한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올 만한 여러 가지 활동을 수십 년간 정부 부처로서 해온 곳이에요. 그럼 이 긍정적인 효과와 반대적인 어떤 단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 단점을 제거하고자 모두 합해서 폐지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사람으로 치면 이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면 이 사람을 개선시키려면 단점을 지적해서 조금 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무조건 장점 있는 사람의 장점은 몰각시키고 그냥 없애버리거나 이 사람 활동 못하게 하는 게 정답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준석 당대표가 여가부 폐지 이야기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의 여성 의원들인 이제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조수진 의원도 나는 반대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가부 홈페이지 가셔서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번 쭉 나열해서 보세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잘하는 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더 올려주시고 못하는 거 있으면 지적을 하시는 건 맞는데 폐지가 답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여가부 폐지론이 나왔던 시발점은 바로 오거돈,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사건 당시 여가부 장관이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줬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정치권에선 이럴 거면 여가부 뭐하러 있냐. 권력형 성범죄에 눈 감고 정권 눈치만 보면 여가부 없애라 라는 정치권의 논란이 촉발됐었던 시작이었기도 합니다. 그때 여가부 장관의 답변 다시 들어도 황당합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오고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저희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고 장관님 그에 대해 견해가 없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고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또 대답 못하십니까?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는
성범죄 사건이 명확한데 이거를 전 국민적인 집단 학습의 기회다. 라는 여가부 장관의 당시 답변은 거의 뭐 희대의 답변이었었죠. 그때 사실은 시작됐던 게 여가부 폐지 논쟁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고 김수영 교수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이제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라는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저 한심스러운 답변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이제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저렇게 딱 7글자로 어떤 양성평등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 묻어 있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7글자로 간편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것은 이미 표 계산이 끝났다는 의미구나. 이대남 혹은 2030 남성들에게 올인하겠다는 의미구나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요. 또 좀 전에 윤석열 후보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더는 생각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 어떤 결론 끝에 나온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대남들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것이고 여성의 표가 좀 돌아서더라도 이대남의 표가 좀 중요하다는 이제 계산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병사 봉급을 월 200만 원 주겠다라는 또 이렇게 굉장히 짧게 SNS에 올려가지고 그것도 주말 내내 굉장히 시끄럽고 논란이 되었었는데 사실 그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부사관 제일 높은 호봉의 기본급이 월 191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 병사 월급을 200을 주게 되면은요. 그럼 부사관들 월급은 당장 어떻게 할 겁니까?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단지 포퓰리즘에 정말 영합한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속 이재명 후보 포퓰리즘이라고 계속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한 포퓰리즘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는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단일화 전에 아마 저렇게 표 계산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다시 중도와 여성의 표가 중요해진단 말입니다. 예. 이 단일화 예산을 어쩌면 못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표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 지지가 높지 않았을 때는 뭐 저렇게 이대남에게 올인하는 전략이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단일화 예산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여성과 중도의 표를 저렇게 다 잃는 식으로 행보를 할 경우에 과연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 후보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참 흥미롭네요. 손정희 변호사님께서는 여가부가 하는 좋은 점도 많다. 이거 긍정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라는 의견. 김수영 교수님은 선거 캠페인 전략상 저희 전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 정치권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관측이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초기에는 여가부 폐지하겠다라고 안 했고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을 하겠다. 근데 돌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입장이 선회한 것과 관련해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입김 때문 아니냐라는 시각과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심상정 후보, 이준석과 재결합 결과물로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온 거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가부 확대 강화할 거다. 김남국 의원은요. 여가부 폐지 7글자에 윤 후보는 전혀 안 보이고 이준석 핵심 관계자, 이핵관만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심상정, 김남국 두 명의 의심은 이거 윤석열답지 않은데 이준석다운데? 라는 겁니다. 후보의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심상정, 김남국 의원의 주장은 이준석 대표와의 재결합 이후에 바뀌었다. 이 의혹 사실입니까? 경선 당시에 양성평등 가족부에 대한 개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때도 명확하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분명한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양성평등 가족부를 개편하겠다는 경선 때 입장보다 조금 더 분명한 메시지를 윤석열 후보가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아동과 이 가족에 관한 그리고 인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전담 부처의 신설에 대한 언급을 윤석열 후보가 직접 꺼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 관련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특정 정치인 한 명만의 주장이 아니라 과거의 유승민 후보 그리고
하태경 전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도 이 여성가족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 목소리를 높여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찬반에 대한 양론들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나왔던 전직 정치인에 대한 권력형 성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2차 가해가 나왔을 때 정작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여성가족부의 참담한 문제, 그리고 윤지호 씨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윤지호 씨에 관련된 일에서는 과할 정도의 지원을 했던 정치적 문제에 천착돼 있었던 여성가족부의 문제 때문에 현재의 상황까지 이른 것은 아닌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결합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대위 선거대책 본부내에는 20대, 30대 청년 보좌역들이 주요한 의사결정들을 많이 또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목소리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이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후보의 메시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 혹은 더 나아가야 될 문제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얘기들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해요? 지금 20대 남자 쪽 이준석 대표가 대표되는 20대 남자 쪽에 굉장히 이대남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손정희 변호사님, 김수영 교수님, 3040 여성들의 반감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지금 당장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젊은 층들에게 호소될 수 있는 정책들이 우선 소개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고려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 딸만 둘이고 또 그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여성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 여가부 폐지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게 바라보게 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경력 단절 여성에 관한 문제나 또 보육 등으로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각종 사회적 불이익에 관련된 문제부터 여성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야 될 진정한 얘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의 주된 이슈로서 그들의 문제들을 충분히 풀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균형감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일부의 내용만으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평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